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주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메이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까지 쭉 함께 해왔던 웨딩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한 끗만 바꾸면 더 메이크업을 예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꿀팁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웨딩 관련돼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뭐 결혼식 때 울지 않는 법, 웨딩 준비할 것들 이런 것들은 많은데 오늘 제가 찍는 이 요소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이 떠올라서 오늘 여러분께 웨딩 메이크업 받으러 갈 때 일상생활 속에서 주의해야 할 요소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조금 관리를 많이 과하게 하거나 좀 더 신경을 쓰다 보니 좀 과부하 걸렸던 그런 주의해야 할 상황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가 웨딩 하면은 피부 쪽으로 관리를 가장 많이 하시는데 토닝이나 뭐 레이저 쪽으로 많이 관리를 하세요. 근데 토닝 같은 경우는 제가 제 경험상으로도 받아보니 할 때는 피부가 더 다운되고 톤이 칙칙해지더라고요. 많이 건조해지고 재생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웨딩을 준비하신다면 레이저 토닝이나 피부가 환해지고 맑아지는 것들을 시술을 받게 되신다면 조금 여유를 두고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다 보니 뭔가 피부 그 기복 그리고 피부 컨디션이 하루하루 틀린 거를 바로바로 느끼긴 하거든요. 제품을 딱 썼을 때 이 제품은 좋다, 이 제품은 좋지 않다, 이거를 저는 피부 톤이나 그 다음에 수분감이나 뭐 이런 걸로 조금 판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토닝 같은 걸 받아보니까 즉시는 절대 하얘지지가 않고요. 그걸 지나니까 얼굴이 좀 밝아지더라고요. 점점 이제 수분도 제가 관리를 또 하고 재생 쪽으로 계속 신경을 쓰다 보니까 피부가 맑아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서 레이저는 웨딩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하시지 않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오히려 레이저 리프팅 같은 거, 그러니까 겉으로 티가 나지 않는, 붉은기가 없고 각질이 없고 뭐 상처가 없는 피부 안쪽 근육이나 그런 걸 리프팅 할 수 있는 그런 시술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또 피부 관리를 막 과하게 하시다 보니까 관리실을 전날 아니면 전전날 갔다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피부 관리실 입장에서는 메이크업을 좀 잘 받게 하기 위해서 스크럽을 한다든지 뭔가 딥케어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이제 신부님들이 약간 컨디션도 좀 예민한 상태에서 많이 피로감도 있고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이게 반대로 피부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케어들은 평소에 충분히 조금 받아보시고 이 케어를 받았을 때 다음날 내 피부 컨디션이 되게 평소보다 하얗다. 그리고 좀 뭔가 촉촉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일단 피부 톤이 좋다는 거는 나한테 잘 맞는 거. 만약에 마스크팩이나 케어를 했는데 다음날 얼굴 더 칙칙해지고 눈밑이 꺼져 보이고 얼굴이 왜 이렇게 오늘 약간 처져 보이지 이런 느낌 드시면 나한테 맞지 않은 관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관리의 기본은 수분이기 때문에 그 관리가 아무리 좋은 관리여도 내 피부에 수분감을 주지 못하고 뭔가 내 피부에 맞지 않으면 얼굴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까매지고 얼굴이 꺼지거나 처질 수 있기 때문에 관리는 좀 평소에 꾸준히 해보시고 웨딩 일주일 안쪽으로는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각질이 일어난 상태가 됐을 때 우리 신부님들이 꼭 그 촬영 전날 이 각질을 없애고 싶어서 제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각질 제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메이크업 할 때 보면 피부가 여기가 다 벗겨져 있어. 부분적으로. 그래서 뿔긋뿔긋하게. 그래서 화장이 잘 먹지 않고, 왜냐면 피부 여기 표면 벗겨지지 않는 표면이랑 벗겨진 표면이랑 피부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한 면을 발랐을 때 이 벗겨진 부분에 파운데이션이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또 피부 윤곽이 여기가 매끈하지가 않으면 예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그거를 얇게 여러 번 레이어링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좀 무겁다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 표현도 얇고 매끈하게 정말 얼굴에서 가장 중요한 이 라인을 매끈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각질이 뜨는 거를 진정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보습 관리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메이크업을 받으러 오실 때나 평소 각질이 많다고 하시면 각질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건조해서 피부 상태가 안 좋다는 거 피부가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수분을 많이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스크럽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걸로. 걔를 다 벗겨낸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피부를 재생시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에게 맞았던 마스크팩이나 수분크림을 한번 흡수시키고 또 한 번 더 위에 약간 팩하듯이 얹어서 다음날 피부가 최대한 건조하지 않게 오시면, 각질이 많이 뜨는 상태다, 아니면 요즘 피부 상태가 많이 건조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는 저희가 메이크업 진행을 해드려요. 그래서 꼭, 그리고 각질 제거를 평소에도 많이 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부 화장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민하기도 하고 아니면 잘 뜨기 때문에 선크림만 바르고 다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피부는 화장을 안 하면 잘 안 먹어요. 우리가 뭘 하면 익숙해지듯이 피부도 익숙해지기 때문에, 저도 지금 맨날 피부 화장을 꼭 하지만 만약에 제가 피부 화장을 한 10일 정도 안 한다면 화장이 잘 안 먹더라고요. 저도 해보니. 그래서 내가 웨딩을 준비하고 있고 곧 웨딩 촬영이나 본식이시라면 피부 화장을 아주 얇게라도 쿠션이나 아니면 비비크림 정도만이라도 선크림 위에 조금 바르는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살짝 피부 화장이 들어가더라도 좀 자연스럽게 피부가 잘 흡수할 수 있게끔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습관을 조금 들여놓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우리가 주의할 사항은, 메이크업 받으러 오셨을 때 코가 빨가신 분들이 있어요. 코가 빨가신 분들 보면은 화장이 잘 안 먹어요. 근데 그 이유가 학교 다닐 때부터 코팩을 하셨거나 코를 많이 짜시거나 뭔가 평소에 코 피부를 손으로 많이 만지시는 분들이 화장이 잘 안 먹어요. 코에 자꾸 손이 대니까 코가 재생이 안 돼서 오히려 모공은 더 커지고, 팩을 하셔도 짜도 또 까만 이 피지들이 더 생기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서 코에 손을 대시는 거를 추천드리지 않아요. 평생 나는 사춘기 때부터 코에 손을 댔었다, 그래서 코가 늘 빨개 있다고 하시더라도 웨딩 준비하시는 그 기간 동안 한두 달이라도 촬영하시기 전에, 본식하시기 전에 코에 손을 대지 않으면 코가 조금 더 재생이 돼서 약간 붉은기가 줄어들고 화장도 되게 잘 먹어요. 그래서 이것도 메이크업 제가 하면서 계속 안내드려요. 본식 때는 코 손대지 말고, 코팩 하시지 말고, 코 절대 짜시지 말아라. 그러시면 좀 더 화장이 잘 먹을 수 있다. 정말 결과물이 촬영 때보다 훨씬 좋아지시고요. 코는 절대 손대지 않는 거. 피지 조절을 하고 싶으시면 차라리 그냥 모공 패드를 나에게 맞는 걸 구입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건 TMI인데 저는 제 내돈내산인데 지인이 좀 추천해줘서, 제가 피부가 되게 예민한 편이라 사실 패드로 이렇게 얼굴을 긁어내거나 각질 제거를 하면 피부가 새까매져요. 건조해서. 근데 모공 패드를 추천해줘서 혹시나 반신반의해서 좀 뒤집어지면 제가 어떻게 수습을 해보려고 메디큐브 제품을 사용을 해봤는데 한 3, 4일 만에 정말 모공이, 이 수부지한 이 피부 느낌이 굉장히 산뜻해지고 화장을 했을 때 개기름이 진짜 덜 올라오더라고요. 메디큐브 모공 패드를 추천드려요. 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수분 부족인데 막 지성이어서 여기 누렇게 떴었는데 그게 좀 덜해지지 않았나. 한 3, 4일 쓰고 저는 느꼈어가지고 정말 좋은 것 같아서 저희 샵의 직원들에게 추천은 많이 드렸고,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피부가 모공은 없고 트러블이 없는데 되게 매끄럽고 정말 그냥 여드름 안 나는 피부인데 뿔긋뿔긋하게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웨딩 하러 오실 때. 그런 분들은 얼굴이 건조해서 일어나시는 거거든요. 근데 막 각질도 해보고 막 얼굴에 마사지도 해보고 뭔가 자극을 주셔서 오히려 오시더라고요. 모든 피부의 기본은 미백도 아니고 주름도 아니고 그냥 수분감만 주면 돼서 나에게 맞는 수분팩, 나에게 맞는 수분크림, 나에게 맞는 수분 에센스, 수분 젤 이런 걸로 평소에 대충 발랐다면, 만약에 뿔긋뿔긋 올라온다면 좀 2배로 발라보는, 한 번 좀 가볍게 흡수시키고 한 번 더 조금 살짝 두껍게 발라서 저녁에 자기 전에 팩하듯이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관리를 해보시면 오히려 그게 더 피부에 안정감을 주고 나지 않았던 그런 좀 이상 현상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서 그 부분도 조금 유의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웨딩 촬영 또는 본식 당일날
오늘 화장하니까 마스크팩 아침에 차 안에서 붙이고 가야지. 혹시 뭐 마스크팩이 산뜻한 것도 있기도 하고 정말 좋은 게 중에 있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제가 판단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마스크팩은 정말 내가 평소에 써보고 검증이 됐고 내가 썼을 때 다음날 피부 정말 맑아졌었다. 수분이 차올라서. 그런 팩은 사용해도 좋아요. 근데 전날 밤에.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게 여기 바깥쪽까지 세안을 해주셔야 돼요. 마스크팩은 보통 좀 고농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찐득찐득하거나 질척이는 질감의 팩들은 우리가 하고 나서 그 위에 닦아내고 기초를 바르고 메이크업을 들어가더라도 성분들이 남아있어요. 찐득찐득. 그러면 화장이 두껍게 일단 올라가요. 왜냐하면 기초가 두꺼우니까. 여기가 이렇게 찐득하게 농축된 그 기초들이 뭉쳐 있는데 그 위에 얇게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이 부분들은 두껍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났을 때 물광 피부 원해요 막 이렇게 해서 물광으로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이렇게 뭉탱이로 밀리는 거죠. 그래서 화장을 평소에 하실 때도 왜 이렇게 화장이 밀리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초를 많이 바르셔서 밀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장을 하실 때는 수분감 있는 제품으로 산뜻하게 피부에 촉촉하게 흡수시켜 주시고 기초를 바른 상태에서 머리를 말리는 게 아니라 이 기초가 촉촉하게 산뜻하게 지금 얼굴에 발린 상태에서 바로 베이스를 한 톤 정도는 들어가 주시는 게 좋아요. 이 기초가 마른 상태에서 촉촉하게 발라놓고 머리 다 말리고 이제 베이스 해야지 해서 파운데이션 하면 이미 기초가 말라있는 상태라 그래서 얼굴이 각질처럼 뜨면서 또 건조하신 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내가 얼굴이 건조하니까 나는 많이 발라야지 해서 아침에 영양크림, 막 수분크림, 세럼 많이 바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얼굴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분적으로 뭉쳐 있어요.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여기가 두껍겠죠. 왜냐하면 흡수되지 않으니까 피부 속에. 그래서 화장이 밀리실 수 있기 때문에 웨딩 당일날 피부 컨디션이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많이 기름지고 누렇게 뜨거나 지속력이 오히려 떨어져서 다크닝이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녁에 충분히 수분 케어를 하고 주무시고 오전에는 산뜻하게 세안을 해서 미스트만 뿌리거나 아니면 스킨하고 정말 가벼운 로션 타입만 바르고 오시면 저희가 지우고 피부 타입에 맞춰서 기초부터 들어갈 거니까 절대 걱정하시지 마시고 산뜻하게 당일날은 샵으로 와주시는 게 얇고 예쁜 피부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홍조가 많으신 분들, 내가 붉은기가 많아서 되게 건조해요. 그래서 많이 발라야 돼요. 근데 할 당시 오전은 아니에요. 꾸준히 홍조를 위해서 보습 관리를 많이 해주시고 홍조기도 좀 잠재울 수 있고요. 그리고 홍조가 많으신 분들이 기초를 많이 바르시면 일단 열이 많기 때문에 열이 확 올라오는 순간 이 기초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약간 질척이는 것들이 여기 이렇게 떠 있다고. 피부 속에 다 흡수되진 않는다고. 그래서 이 떠 있는 상태에서 열이 확 나니까 이 두꺼운 기초 위에 파운데이션을 발랐을 때 이게 제품이 다 녹으면서 다 밀리고 붉은기는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평소에 수분 쪽으로 탄탄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당일날 샵에 오시면 저희는 수분 쪽으로 정말 산뜻하게 흡수시켜서 빠르게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파운데이션을 해드려요. 그래서 오히려 홍조 많으신 분들은 평소에 보습 관리를 좀 꾸준히 해주시고 각질 제거 절대 하지 않는 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질은 피부 상태가 안 좋을 때 올라오기 때문에 피부 상태를 좋게 만들면 뜨지 않아요. 홍조 있으신 분들 꼭 메이크업 받으러 오시기 전에 기초 막 떡지게 많이 바르지 않는 거, 그리고 팩 오전에 하지 않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속눈썹 연장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해도 상관은 없기는 해요. 근데 속눈썹 연장 자체가 많이 두껍고 길다 보니 가볍게 올라가는 느낌은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눈 폭이 많이 넓지 않거나 동공이 좀 큰 편이면 속눈썹이 까맣게 들어가면 제가 라인도 그리고 속눈썹도 또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흰자가 많이 안 보여서 좀 답답해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컬러 렌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폭이 넓은데 동공이 좀 작거나 이러신 분들한테 컬러 렌즈를 추천드리고, 속눈썹 연장술을 신혼여행 때문에 꼭 하고 싶다, 아니면 꼭 안 하면 허전해서 안 된다고 하시면 한 달 안쪽, 그러니까 한 달이나 3주 전까지 미리 해주시는 거. 그래도 한 60-70% 정도 이하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오시면 좋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제가 눈매 보정을 조금 해드릴 수 있어요. 속눈썹을 붙이면서.
사실 아이라인을 그리면서 속눈썹을 붙이면서 눈매 보정을 하기 때문에 100% 눈매 보정이 좀 딱 티가 났으면 좋겠다고 하면 연장을 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꼭 해야 된다고 하시면 3주 전, 한 달 전에 하시고 50%에서 70% 남아있는 상태에서 오시고요. 만약에 컬러 렌즈도 내가 꼭 하고 싶다고 하시면 눈이 좀 동그라신 분들은 너무 동그랗게 표현되면은 폭이 좁아 보여요. 그래서 메이크업 할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정말 연한 걸로 렌즈를 끼시고 거기에 맞춰서 슈럴하게 메이크업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내가 눈이 정말 큰데 동공이 작아서 좀 사진찍 보기 싫다, 아니 또는 동공이 여기 끝에까지 꽉 안 차고 약간 떠있다 언더가, 그러신 분들은 렌즈를 꼭 착용을 해주시기를 권해드리고, 좀 까만 거 진한 거에서 눈이 좀 여기 밑에 흰자가 떠있지 않게끔 꽉 차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눈 모양이나 그런 거에 맞춰서 끼셔야 예쁘지 꼭 렌즈를 다 끼신다고 해서 예쁘진 않거든요. 받으러 오시기 전에 그 부분도 주의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좀 설명드렸던 정말 일주일 안쪽으로 우리가 촬영, 본식, 메이크업 받으러 올 때 정말 주의해야 될 점, 그냥 한 끗 차이, 그리고 돈 드는 거 아니고요. 이거 그냥 생각하기 나름인데 생각 못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 영상으로 만들어 봤어요. 웨딩 메이크업은 워낙 오래 했고 아직도 많이 신부님들을 진행을 하고, 웨딩은 저의 메이크업 인생의 되게 큰 부분이라 일상에서 놓칠 수 있는 그런 거를 영상으로 오늘 만들어 봤어요. 네, 정말 제가 사랑하는 분야인, 제가 늘 함께하는 우리 신부님들께 좋은 팁 드리고 싶어서 오늘 카메라 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꼭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께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